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 TV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잔존 가치 모델상 매력도라고 자료가 있어서 블룸버거에서 자료를 추출해 왔습니다. 우선은 지금 올해 말까지 S&P 500 같은 경우는 평균 4,456까지 가고 23년 12월 31일까지는 6,245까지 간다.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21년 말까지는 15,000대, 그리고 23년 12월 31일까지는 한 23,400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미장에 물리신 분은 그냥 놔두시면 된다. 언제까지? 23년까지 놔두시면 된다. 그런 부분 알려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표 테크 주 중에 13개를 추출해서 나온 자료값인데요. 그 중에 가장 가치가 앞으로 상승 매력이 가장 높은 거는 퀄컴이다, 퀄컴.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생각외로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다. 많이 올라가도 천슬라. 대략 이 예상 기간은 2년에서 3년입니다. 3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블룸버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퀄컴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퀄컴은 앞으로 2배 더 올라간다. 최근 135선인데 앞으로 2배 더 올라간 2, 3년 안에 433까지 올라간다. 자, 그 다음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트윗에서 제가 자료를 추출한 자료들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개인들이 얼마나 소비를 안 하는지 나타내는 자료고요. 이만큼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코로나 터지자 소비가 팍 줄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을 조금씩 씁니다. 생활을 위해서. 그러다가 다시 저축량이 늘어나죠.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버는 거는 많이 없지만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소비보다는 저축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이 잘렸기 때문에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저축을 한다는 거죠. 국가가 돈을 주면 어떤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과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빨간색은 개인 인컴이고요. 파란색은 소비 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전 같은 경우는 통장에 있는 저금을 하는 저축 비율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최근에 인컴이 급증했죠. 이때도 그렇고 제뉴얼리 1월 달에도 그렇고 마치 때도 개인 인컴 그 수입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말 그대로 이거는 월급이 아니라 수입액이에요. 다양한 방면으로 국가에서 돈을 이만큼 많이 줬기 때문에 수입액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은 소비는 안 하고 있다. 그럼 이 자료를 볼 때 우리가 초점이 뭐냐?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가정 또는 백신이 100%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갭차 15%만큼 15% 금액이 주식이나 어떤 경제 활동에 이바지 된다는 거죠. 엄청난 유동성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 부동산 폭등은 말이 필요 없고 주식이 폭등하는 것도 뭐 말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자료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CO2 배출량이 많은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 개의 비트코인 채굴하기 위해서 414kg 이산화탄소가 뭐 배출돼야 되고 전기 같은 경우는 872kW가 필요하다. 자, 이번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과거 패턴을 봤을 때 뭔가 터지려고 한다. 뭔가 터지려고 한다라는 자료예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 값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자료는 글로벌 테크 회사, 기술 회사 중에서 국가별 분포도인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 거의 압도적이죠. 그나마 삼성이 하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알바바가 하나가 있고요.
거의 압도적이다. 볼 거 없다. 미국은 안 망한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따라오지도 못하죠. 이번 자료 같은 경우는 만화만평인데 이 사진만 보시더라도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위에서 금을 매집하는 것보다는 금을 오히려 던지고 있다. 야, 금 가져가. 중국은 돈을 뿌리고 있다. 미국한테. 금을 샀으니까.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번 자료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유럽 기준. 유럽의 EU에 속해 있는 국가 중에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은가?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건지 조사를 해보니 독일 1순위는 독일, 2순위는 스페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글로벌 중앙은행이 얼마나 금을 최근 매집을 했는지 나타내는 자료인데 21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거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센트럴뱅크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 매집을 안 한다. 오히려 금을 매집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금을 사는데 매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중에 돈을 뿌려야 되니까 오히려 금 매집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이때는 트럼프 정권이었잖아요. 오히려 미국이란 나라는 경기가 좋아지면 금을 매집을 한다. 그때 금을 매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자료인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금 ETF가 금 가격 변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온 자료입니다. 말 그대로 금 ETF가 많아졌을 때는 금 가격이 많이 폭등해 있는 상황이죠. 변화값도 이제 플러스 양의 상태에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 ETF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 금은 리스크에 대한 해지인데 중요한 건 이 금 가격이 오르려면 투기 자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투기 자본은 금 ETF에서 나오는데 이 ETF 홀딩 값이 줄어드니까 금 가격은 올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